운동을 해야만 하는 중년분들이라면 하체 운동은 필수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운동을 위해 시간과 돈을 내지 않으면 병 때문에 시간과 돈을 내야 한다라는 히포크라테스의 명언도 있죠. 그중 하체 운동은 우리 몸의 제2의 심장이라는 허벅지 근육을 크게 만들어주고 기초 대사량을 높여주어서 다이어트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하지만 중년이 되면서 생긴 무릎 통증 때문에 하체가 약해져 가는 것을 느끼면서도 어떻게 운동을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 되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저도 30대 초반 바르르상 연골 파열로 무릎 수술을 받으면서 건강에 꼭 필요한 하체 강화 운동을 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제가 엉덩이와 하체 근육이 녹아 없어지는 것을 이겨낸 운동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무릎이 아프신 분도 20대처럼 탱탱한 허벅지 근육을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직접 옆에서 봐드리는 것이 아니라서 자세가 잘 되고 있는지 체형과 맞게 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운동을 하시다가 무릎에 심한 통증이 있을 경우 중단하시고 필히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운동은 누워서 자전거 타기 운동입니다. 어렸을 때 한 번쯤 해본 기억이 있으시죠?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계속 하시면 왜 하체가 튼튼해지는지 바로 아실 겁니다. 이 운동은 무릎 주위의 근육뿐만 아니라 하체의 뿌리가 되는 엉덩이 근육까지 좋아지는데요. 물론 연결되어 있는 복부 근육까지 자극이 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처럼 하체와 호흡 근육 전체가 운동이 되어서 시간 대비 많은 칼로리 소모와 탄탄한 체형을 가지는데 도움을 주는 동작인데요. 처음에는 오해하지 못하시더라도 TV 볼 때나 생각날 때마다 조금씩 해주시면 어느새 탄탄한 아랫배와 튼튼한 하체를 만날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릎이 아프면 운동을 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최고야. 괜히 쓸데없이 움직였다가 관절만 더 달아 없어지지 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실 건데요. 절대 아니죠. 제가 만약 그렇게 생각했다면 지금쯤 배만 툭 튀어나오고 팔, 다리, 엉덩이 근육은 하나도 없는 이티가 되어 있을 거예요. 무릎, 허리 등 관절이 약할수록 주변 근육 강화를 해줘야 합니다. 강화된 근육이 약화된 관절이 못하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인데요. 무릎에 가해지는 무게를 주변 근육이 분산해서 받아주어야 긴장도 덜 되고 염증 같은 것이 생기지 않습니다. 실제로 질병관리청의 국가건강정보포털에서는 이미 무릎 관절염이 온 사람이라도 규칙적으로 적절한 운동을 해줘야 좋다고 말하는데요. 무릎 관절염 환자에게 규칙적인 운동은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조요법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잘못된 운동 방법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고 하니 여기서 소개해드리는 운동으로 건강한 관절을 되찾으시기 바래요. 하는 방법은 바닥에 요가 매트를 깔고 등을 대고 누워 다리를 곧게 뻗습니다. 양손은 머리 옆에 가볍게 놓거나 복부에 올려두세요. 양쪽 다리를 90도 정도 들어 올립니다. 무릎은 살짝 구부려도 됩니다. 마치 자전거를 탈 때처럼 다리를 번갈아 가며 원을 그리듯 돌려줍니다. 이때 허리는 바닥에 붙이고 복근에 힘을 주어 허리가 들리지 않도록 합니다. 호흡은 다리를 앞으로 가져올 때 숨을 내쉬고 뒤로 가져갈 때 숨을 들이마십니다. 15에서 20회씩 3세트를 반복해주세요. 처음에는 적은 횟수로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면 됩니다. 살아갈 날이 훨씬 많은 우리 중년이 행복하려면 운동을 꾸준히 해주어서 탄탄한 체형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두 번째 운동은 스쿼트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무릎 안 좋은데 무슨 스쿼트야, 뭣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가시려는 분 계시죠? 무릎 수술까지 한 제가 그걸 왜 모르겠어요. 저처럼 무릎 아프신 분도 할 수 있는 스쿼트를 말씀드릴 테니 조금만 지켜봐 주세요. 실제로 우리나라 허리와 무릎 건강의 권위자이신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정선근 교수님도 무릎이 아픈 환자에게 스쿼트 운동을 추천하고 있으신데요. 교수님은 말씀하시길 우리 무릎의 관절 중 절반을 대퇴사두근이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무릎 관절의 반이 무릎 근육이라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무릎 근육을 강화시키는데 기본이 되는 동작이 스쿼트인데요. 젊은 20대가 헬스를 시작할 때 많이 듣는 말 중에 셧업앤 스쿼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신체 건강에 기본이 되는 운동이라 할 수 있죠. 전신 운동의 기본이자 몸에 좋은 호르몬을 만들어내는데 가장 효과적인 운동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이 운동을 꾸준히 하면 하체 근육 전체를 골고루 발달시켜 탄탄한 엉덩이와 다리를 만들어줍니다. 이는 우리 몸의 근육량을 증가시켜 기초 대사량까지 높게 만들어주는데요. 이 운동의 효과를 잘 아는 스포츠 스타들은 신체 능력 향상을 위해 스쿼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죠. 특히 무거운 무게를 들어 올리는 스쿼트는 상체와 하체를 동시에 써서 전신의 근육을 발달시키고 허리와 엉덩이, 허벅지의 근육을 두껍게 만들어줍니다. 이 근육들의 공통점은 바로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중심이 되는 근육들을 발달시키면 생존의 기본이 되는 걷기, 뛰기,
들기 등의 능력을 엄청나게 향상시켜주죠. 하지만 이렇게 좋은 점이 많은 스쿼트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릎이 안 좋은 우리 중년에게는 그림의 떡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 스쿼트의 좋은 점은 쏙쏙 가져오고 부작용은 없앤 동작이 바로 미니 스쿼트입니다. 미니 스쿼트는 말 그대로 스쿼트의 가동 범위를 적게 가져가는 것인데요. 무릎의 부담을 줄여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고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더라도 점점 더 가동 범위를 늘려서 나중에는 20대가 하는 스쿼트도 가능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동작입니다. 무릎이 많이 아프지 않은 분들은 앉는 동작의 10분의 1부터 시작해서 무리가 없는 깊이까지 내려가 주시고요. 이 동작도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은 의자를 잡고 앉았다 일어나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금 내려간다 하더라도 스쿼트의 기본은 지켜주셔야지 효과가 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 내려가면서 무릎보다 발이 앞으로 나오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직접 해보시면 아실 건데 무릎이 발보다 앞으로 나오게 되면 뚝뚝 소리가 나면서 무릎에 체중이 많이 실리게 돼요. 발보다 무릎이 뒤에 있을 수 있는 가동 범위까지만 내려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엉덩이는 뒤로 빼되 허리는 곧게 펴주셔야 합니다. 내려가면서 허리가 굽으면 목과 허리에 부담을 주거든요. 체형 교정과 더불어 목과 허리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꼭 허리는 펴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발바닥은 바닥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내려가면서 발 뒤꿈치가 뜨는 분이 있으실 건데요. 뒤꿈치가 뜨면 마찬가지로 무릎에 부담이 가게 되니 바닥에 딱 붙여주세요. 풀 스쿼트를 하게 되면 위 세 가지 조건을 지키기가 정말 어려우실 건데요. 미니 스쿼트에서는 위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깊이까지만 내려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처럼 무릎 수술하는 사람이라도 건강해지는 스쿼트를 할 수 있죠. 조금씩이라도 꾸준하게 해주시면 점점 더 깊이 내려가면서 허벅지와 엉덩이에 근육이 붙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스쿼트를 꾸준히 하시면 엉덩이와 하체에 근육이 생겨서 보기에도 좋은 것뿐만 아니라 자세 교정에도 매우 좋은데요. 사진을 보시면 하체의 근육과 몸의 자세가 젊어 보이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한눈에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저도 과거에 허리 디스크 탈출증이 오면서 엉덩이와 하체가 할머니처럼 녹아내렸는데요. 이렇게 코어 근육을 발달시키는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지금은 20대와 같은 엉덩이와 하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허리에 칼을 댄 저도 성공하였으니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보실 거예요. 세 번째 운동은 벽 스쿼트입니다. 앞에 미니 스쿼트가 내려가는 가동 범위를 조절하여 무릎에 부담을 안 주는 자세였다면 벽 스쿼트는 가동 범위와 함께 가동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운동이죠. 이 운동은 질병관리청 산하의 국가건강정보포털에서도 무릎이 아픈 사람에게 좋은 운동으로 추천하고 있는 동작인데요. 하는 방법은 벽에서 약 30cm 정도 떨어진 곳에 서서 등을 벽에 기대세요.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 발끝은 약간 바깥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무릎을 구부리면서 엉덩이를 뒤로 빼는 느낌으로 앉습니다. 마치 의자에 앉는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무릎이 발목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90도 정도 각도까지 내려가 자세를 유지해주세요. 참을 수 있을 만큼 버티다가 천천히 무릎을 펴면서 처음 자세로 돌아오세요. 이 동작을 꾸준히 하시면 허벅지, 앞, 뒤, 엉덩이 근육이 강화되어 하체 라인을 예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세를 유지하면서 균형 감각도 좋아지죠. 우리 몸에 큰 근육들이 발달되어 자세를 잡아주고 교정이 됩니다. 이 세 가지 동작 모두 무릎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하체 근력이 강화되어 무릎 건강에 좋은데요. 제가 30대 초반에 비만과 가족력이 있는 당뇨로 몸이 엄청나게 안 좋아지면서 허리 수술과 무릎 수술을 하고 난 후 많은 도움을 받았던 동작들입니다. 진짜 그때는 움직일 때마다 아프니까 짜증도 많이 나고 나만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는지 원망도 많이 했었는데요. 건강하지 못한 유전자를 주신 부모님도 원망하고 병원에 많은 돈이 들어가게 만든 국가도 원망하고 진짜 계속 남탓만 하는 인생 패배자로 살았었습니다. 진짜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세상과 남탓을 해도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럴수록 더 외로워지고 인생이 힘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때 우연히 리미트리스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그 영화에서 주인공이 저처럼 미래가 안 보이는 패배자였는데 두뇌를 100% 사용하게 해주는 약을 먹고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고 깨달았죠. 아, 남탓 세상 탓 해봤자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변해야지 세상도 변하는구나. 그때부터 저는 저희 두뇌, 신체, 마인드를 변화되도록 공부하고 실천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지더라고요. 30대에 비하면 훨씬 건강해졌고 주변에 좋은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제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저 자신밖에 없다는 걸 알고 그걸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니 세상도 변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그렇게 잘 나가거나 잘 살고 있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30대 때보다는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해진 건 사실이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처럼 무릎이나 허리가 안 좋은 분들이 있으실 건데요. 아프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매일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해주셔야 합니다. 요즘 100세 시대에 아직 우리는 인생의 반도 안 살았잖아요. 그런 건강하고 활기찬 인생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함께 즐거운 중년을 맞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저처럼 작은 채널은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지 않는다면 다시 뵙기가 너무 어려울 겁니다. 오늘 보신 운동을 따라하기 쉽게 만든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을 바로 눌러주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